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MF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백진삼에서 또 감사하게도 광고를 넣어주셨어요. 그 광고 영상 먼저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이제 광고 영상 보셨다시피 요즘 또 춥고 기운 없고 또 새벽에 축구 보시는 분들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딱 필요한 제품입니다. 바로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인 백진삼인데요. 백진삼이 또 특별한 이유가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과 예. 여기에 또 더해서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만든 제품이래요. 무려 17가지나. 네. 항상 좀 피곤한 분들에게 이 백진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입맛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진삼 측에서 원투펀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의 반값 수준의 특가인 13만 9,800원에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건강을 꼭 챙겨보시고요. 백진삼이 특별한 이유, 다른 일반 홍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최소 4배에서 최대 330~500까지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쵸? 4배와 330. 아무튼 이렇게까지 네. 많은 함량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함량 수치가 또 크다고 하니까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백진삼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좋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봐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이죠. 첼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팀인 첼시가 우승이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부버즈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1부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난 그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첼시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죠.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15경기 9승 3무 1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첼시가 그러니까 아스널 같은 경우도 뭐 풀럼하고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팰리스전에 이제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주춤한 틈을 타서 2위로 올랐었습니다. 거기다 네. 이제 리버풀하고 에버턴의 그 머지사이드 더비는 강풍으로 이제 악천후로 인해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위 리버풀하고의 승점 차도 4점까지 줄어들었는데요. 물론 뭐 마레스카 감독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아마도 쿠쿠렐라처럼 아스널하고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예, 약간 조금 그냥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토트넘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예, 쿠쿠레아가 2번이나 미끄러져가지고 첫 2실점을 내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진지하게 우리는 아직 그 리버풀, 아스날 그리고 또 이제 그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팀이다. 우리는 단지 매 경기 집중할 뿐이고 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그 14라운드 끝나고 나서도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우승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매 경기 이렇게 승점을 쌓아간다면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레스카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첼시가 굉장히 어린 팀이잖아요. 네. 어린 선수들이 좀 취하지 않도록 되게 잘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마레스카가 이제 뭐 선수 시절에도 여러 팀들에 뛰었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세리아는 물론 이제 라리가에서도 뛰었던 경력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그 첼시가 사실 시즌 초반에 맨시티하고 개막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조금 안 좋게 출발을 했었으나 이제 그 이게 순위 그래프인 건데. 리버풀이 이제 한동안 1위를 쭉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첼시가 순위를 쭉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진짜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첼시는 아래에 있다가 한번 쭉 하고 쭉 올라왔어요. 네. 리버풀은 위를 계속 이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첼시의 기세가 참 무섭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과연 첼시가 이번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WOT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예측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현재 그 첼시의 강점을 얘기하자면요. 바로
바로 이제 득점에 있습니다. 공격력에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풋모의 세부 팀 기록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풋모 평점에서는 3위고요. 경기당 득점이 2.3골로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죠. 반면 이제 그 경기당 실점은 그 3위 이내에 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점유율도 뭐 3위 이내에 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실점 경기도 3위 이내에 들지 못하고 있지만은 기대 득점이 32.6골로 예,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적은 편에 속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유효 슈팅 횟수도 리버풀에 이어서 2위, 빅찬스 메이킹도 리버풀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유니스가 빅찬스를 많이 놓쳐서 예, 그래서 좀 득점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모습이긴 하죠. 그쵸. 근데 여기 예. 진짜 보니까 리버풀이 빅찬스 1위, 예상 득점이 3위인데 경기당 득점에서 지금 1, 2, 3위는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유네스 쪽에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첼시도 사실 그 니콜라 잭슨이 물론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복이 있거든요. 아, 그쵸. 빅찬스도 놓치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있긴 합니다. 첼시 공격진들의 이제 득점을 보자면요. 일단 뭐 파머. 요즘 한국 되게 춥거든요. 저쪽에서 또 추운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예. 이걸 많이 이거? 해가지고 예. 콜 파머 예. 너무 잘하죠. 파머가 현재 11골 6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팀 내 득점 1위, 도움 1위를 동시에 달리고 있고요. 잭슨이 이제 지난 토트넘전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번 시즌 8골 3도움으로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왔죠. 마두에케도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5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소 페르난데스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았지만은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골 3도움, 산초가 2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이세도랑 네투가 각각 1골 2도움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은쿵쿠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음에도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주앙 펠리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좋네요. 득점 분포도 좀 다양한 편에 속하고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들도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첼시가 선수한테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 안 터져주면서 이제 첼시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좀 터져주는구나. 물론 뭐 여전히 안 터진 무드릭 같은 선수들이 있긴 아, 하지만 맞다, 무드릭. 예. 잊고 있었던 무드릭이 있네요. 예, 특히 이제 파머 같은 경우는 11골로 현재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뭐 득점 3위만이 아닌 파머는 도움도 6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3위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격 포인트는 17개로 살라 21개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품목 평점도 살라에 이어서 8.02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빅찬스 메이킹도 11회로 사카에 이어서 2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찬스 메이킹은 40회. 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40호 고지에 점령을 했습니다. 사실 살라 같은 경우는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니까 득점과 도움 이렇게 순위권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파머는 그래도 이제 살라에 비하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득점과 도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신기하고 대단하네요. 파머가 지난 시즌 첼시로 왔잖아요. 첼시로 온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48경기에서 33골 17도움을 올리면서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게 그 지난 시즌부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된 거예요. 네. 살라가 49개로 2위고요. 와. 혼란이 46개로 3위고요. 손흥민 선수도 6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파머가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게요. 이게 그 원클럽 기준으로 48경기 50개의 공격 포인트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4위에 해당합니다. 전설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수치로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파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38개의 공격 포인트, 네. 25골 1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게 첼시 선수 역대 한 해 최다 공격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와, 아니, 역사적인 기록이네요. 그렇죠. 종전 기록이 이제 그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이크가 3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있는 건데요. 아직 12월 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024년이 끝나려면 아직 경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박싱데이도 있고요. 그렇죠. 훨씬 넘어서겠는데요. 60개까지도 물론 쉽지 않지만은
도전장을 건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파머가 토트넘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경합 승리 횟수 8회로 최다였고, 찬스 메이킹 4회로 최다였고, 드리블 돌파 4회로 최다였고, 파울 획득 4회로 최다였고, 슈팅 4회로 최다였고, 유효 슈팅 3회로 최다였고, 물론 페널티킥이지만 2골을 넣었고요. 네. 그러면서 현재 기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파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 산초. 예. 토트넘점에서 너무 잘했죠, 예. 산초가. 맨유에서 버림받은 산초. 하지만은 첼시 와서 완전히 기사회생에 성공한 산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산초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출전 시간 자체는 조금 부상도 있고 늦게 합류했잖아요.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합류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92분을 출전을 한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2골 3도움이니까 근데 출전 시간 대비 2골 3개 도움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100분이 채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한 경기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11경기 2골 5도움 589분 동안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뭐 거의 90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토트넘전은 저는 사실 2골 넣은 파머보다도 산초가 MOM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산초가 사실 공격 조립들을 다 하면서 3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산초가 뭐 볼캐리의 그래프에서도 세로가 이제 볼캐리인데 독보적으로 앞서 있고, 전진 패스,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패스 역시도 엔소 페르난데스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팀의 전진성을 책임을 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패스 시도라던가 패스 성공이라던가 위협적인 공격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위협적인 패스를 받은 거라던가 전반적인 수치에 있어서 산초가 최상위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 예, 엔소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부진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다소 라비아한테 밀려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최근 6경기에서 무려 3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시 골 이거네요. 예, 엔소가 사실 이번 시즌 3골 7도움인데 네. 그중 3골 6도움을 최근 6경기에서 몰아넣었다. 확실히 이게 올라온 게 보이네요, 기록으로도. 예. 이게 그러니까 엔소가 조금 개인사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선수 그러니까 팀 사정에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소화하고, 지난 토트넘전에서는 이제 오른쪽 풀백도 선발로 나왔다가 네. 또 이제 후반에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 선수의 강점, 폭넓은 활동폭을 통해서 히트맵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팀 공수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첼시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들은 뒤에서 카이세도 같은 선수 한 명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카이세도가 참 수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라비아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라비아 지난 시즌은 없는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부상 때문에 없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상당히 그래도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트넘전에서 비록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교체 아웃 되긴 했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상보다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 교체 아웃이 된 거였죠. 네. 하지만 뭐 전반전에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예, 볼 경합도 5회 성공시키고, 태클 3회, 가로채기 3회, 그리고 소유권 획득 3회, 그리고 찬스 메이킹 1회를 기록하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라비아의 활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부버지님이 짚어주신 게 강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첼시에게도 분명 약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예, 첼시의 약점은 바로 수비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대 실점이 25.13골로 최다 기대 실점 8위. 네. 예, 7위에는 토트넘이 있죠. 마음 아픈 또 토트넘이 위치해 있고요. 7위에.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위에 다 하위권 팀들인데. 그렇네요. 예. 올브스도 보이고요. 예. 첼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첼시가 페널티킥 허용도 울버햄튼에 이어서 2번째로 많습니다. 여기 경고도 50회로 프리미어리그 최다고요. 첼시의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비 라인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는 맞아요. 쿠쿠레야랑, 그리고 그나마 포파나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포파나는 항상 부상
시달리잖아요. 그쵸. 지금도 또 이제 부상으로 부상이고. 빠져서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 콜이라고 바디아실 왼발잡이 센터백 2명을 내세웠던 거였고요. 네. 디사시도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콜이는 후방 빌드업은 굉장히 잘하지만은 수비력은 조금 떨어지고 바디아실도 애매한 선수고 아다라비오도 애매하고 리스 제임스 나오면 잘하지만은 이 선수도 항상 부상이고. 그쵸.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뭔가 모든 대회를 치를 때 수비가 탄탄한 게 참 중요한데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 수비가 정말 좋잖아요 이번 시즌. 그렇죠. 뭐 프리미어리그 최강을 떠나서 지금 뭐 유럽 5대 리그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그에 비해 2위 팀인 첼시의 이 수비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네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네. 지금까지 이제 강점과 약점을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기회. 첼시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